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제 서재예요. 제 방이고 책장은 좀 정리를 포기를 했고요. 책이 막 쌓여있죠. 그리고 이쪽은 원래 훨씬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쓸어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원래 좀 촬영을 해놨어야 되는데 미루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을 때 휴진일에 결국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찍고 있습니다. 어제 막 삼각대 낑낑대면서 들고 퇴근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생리전 증후군이에요.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힘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생리전 증후군에 뭐 다양한 양상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기분 변화라든지 몸의 변화라든지 통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호르몬이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해서 좀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생리전 증후군은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기분 변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괜히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다. 정말 화가 나서 뭐 눈물 날 정도로 화가 나는데 평소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생리 시작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좀 짜증이 난다든지 뭐가 불쾌하게 느껴진다든지 뭐 별거 아닌데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요 일주일 정도에 가장 많이 생기고요. 점점 강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생리하기 직전에 정말 빵 터지는 거예요. 이때 다들 좀 후회할 결정들을 좀 하기도 하죠. 소중한 사람한테 화를 낸다든지 저처럼 자꾸 남자친구랑 헤어진다든지 헤어지고 난 다음날 늘 생리를 해. 그런 식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분 변화는 어떤 것 때문에 생기냐면요. 우리 호르몬의 영향이죠. 여성 호르몬은 일정하게 똑같은 양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요.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면서 분비가 되는데요. 처음에 생리를 시작했을 때, 생리 시작하고 첫 한 3일 정도, 이때가 가장 베이스라인이에요.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죠.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이 있는데요. 둘 다 가장 낮은 수치였다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배란기 때 피크를 찍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후반부에 생리하기 직전쯤에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런데 프로게스테론 같은 경우는요, 그 자궁 내막을 성숙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자궁 내막을 막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에스트로겐이 해놨어요. 그래서 배란기 될 때까지 이제 잘 작동을 해서 생리될 준비를 해놓는 거죠. 내막을 부풀려 놓는 거고요. 프로게스테론은 이 내막이 부풀어진 내막이 좀 성숙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생리 후반부에 쭉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고점을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게 임신을 대비하는 거거든요. 성숙을 시켜놓고 이때 이제 착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성숙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얘가 약간 실망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리가 시작돼요. 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우리는 이런 기분 변화라든지 몸이 막 붓고 이런 거라든지 입맛이 자꾸 당기는 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생리 시작하기 일주일 전부터 좀 달라진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간 불쾌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냥 기분만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몸의 변화 때문에 기분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성 두통이라고 그래서 생리를 시작하기 전에 두통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머리가 아프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몸이 붓고 당기고 이런 분들은 몸이 부어서 그것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살이 찐 것 같잖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막 이제 단 거를 많이 섭취를 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에 의한 이제 불쾌감 같은 거, 몸이 좀 불편하죠. 너무 뭐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하면 몸 자체가 불편해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불쾌감,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더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호르몬 자체만으로도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별거 아닌 일에 막 울컥해서 화내게 되고, 원래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데 생리 직전만 되면 이렇게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시점에서 치료를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뭐 늘 그랬어요. 그런데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꼭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치료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호르몬에 의한 자연스러운 증상이에요. 그런데
내 생활에 방해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훅 지르는 것 때문에 뭐 회사를 그만뒀다, 화가 나서 상사랑 싸우고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회사 생활이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면 내 생활에 정말 지장을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 자꾸 이때만 되면은 뭐 아이들한테도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남편이랑 또 싸우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치료해야 되죠. 그리고 저처럼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진다. 이러면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이런 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치료 대상이 됩니다.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요. 생리 직전 되면은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그죠? 칼로리 높은 음식들, 뭐 초콜릿 같은 거, 평소 때 안 먹던 뭐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먹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뭐 먹어서 충족이 돼서 스탑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에 실제적으로 붓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중 증가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랬다가 생리 시작하면 입맛이 뚝 떨어지면서 좀 빠진다든지, 그리고 이 호르몬 자체가 몸 안에 약간 수분을 축적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붓는 게 생기거든요. 얼굴도 부을 수 있고 손도 부을 수 있고 다리도, 특히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그런 경우는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면서 프로게스테론성 두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머리가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편두통은 아니고요. 한쪽만 이렇게 아픈 경우도 있고, 정말 혈압 오를 때 아픈 것처럼 뒤쪽이 아프다는 분도 있어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두통이랑 관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리전 증후군에 해당하는 이런 증상들은요, 특징적인 게 생리 전에 심해졌다가요, 생리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좋아져야 돼요. 완전히 한꺼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도 확 완화되는 이런 양상을 가져야지 생리 전 증후군이죠. 내가 생리 전부터 머리가 아팠는데 생리 끝날 때까지, 아니면 생리 끝나고 또 한참 뒤까지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거는 생리 전 증후군은 아니죠. 다른 이유에 의한 두통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어쨌든 생리 전에는 이런 이제 몸의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 이게 그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임신을 대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예민해지고 붓고 몸 안에 뭐를 축적을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매달 우리는 사이클을 겪잖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 생리를 한다 이랬을 때는 생리 전 증후군 또 한 번 정도, 일주일 정도가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심하지 않은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심한 분들은 일주일 조금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돼요. 생리 주기는 최소한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시기쯤에 내가 좀 짜증이 나는 거는 생리 전이라서 그럴 거다 라는 거를 좀 아시면 그래도 좀 짜증을 덜 내게 되고 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자각을 갖는 거. 그래서 나는 이게 음식이 땡길 때지, 그러니까 뭐 너무 외출을 해서 친구들이랑 뭐 많이 먹지는 말아야겠다 라든지, 뭐 집에 뭐를 먹을 걸 쌓아둬서는 안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럴 때 좀 운동을 해서 붓는 거나 뭐 식욕이 너무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좀 막아야겠다 라든지, 이때는 꼭 참고 좀 싸우지 말아야겠다 라든지, 여러 가지 좀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죠. 약 없이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산부인과에서 가장 많이 처방드리는 거는 피임약이에요.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피임약을 먹으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호르몬은 일정하게 분비되지 않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있을 때 몸은 거기 따라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피임약은요, 일정한 용량의 호르몬을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막 큰 변화가 안 생겨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기분 변화가 그렇게 막 저명하게 나타나질 않고요. 호르몬 약을 좀 저용량을 쓰게 되면요, 이게 그 자궁내막 증식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면 생리량이 많아지고요. 생리 전에 생기는 생리통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아랫배 아픈 거,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생리량이 줄어들면서 같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피임약은 굉장히 사용할 만해요. 또 한 가지 쓰는 거는 우울증 약도 써요. 우울증 약 중에 우울증이 정말 우울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시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죠. 약간 경미한, 약간의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이제 울컥울컥 올라오는 화나 짜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 늘 있다 하는 분들은 생리전 한 일주일 동안만 이런 약제를 좀 복용을 하시면 어느 정도 너무 솟구쳐 올라오는 거는 방지를 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거고요. 그런 게 아니더라도 평소 때 뭐 꾸준한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생활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영향을 프로게스테론에 의해서 내 몸이 많이 붓고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운동하고 좋아졌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집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계속 누워있거나 뭐 TV만 보거나 이러면 오히려 이런 안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리 전 상태가 되면 먹는 거는 많이 먹지 않도록만 조절을 하고요. 적당히 영양 섭취는 하고 단 게 먹고 싶으면 단 거를 좀 먹기는 하는데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약간 제한을 둬서 이거 이상은 먹지 말자,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생리 전 기간에 오히려 운동을 좀 하려고 해요. 몸을 움직이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추천을 드려요. 저는 뭐 외래에서는 가장 많이 처방하는 거는 야즈죠. 그래서 그 호르몬 농도를 조금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많이 해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지세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정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다,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산부인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나한테 적합한 약제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